바이오인들의 소통 공간인 캠바이오넷은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제공하는 화학 바이오 분야 직무 맵, 직무 기반 구인 구직 정보, 업종별 커뮤니티, 안전 환경 교육 동영상, 전문가 헤드헌팅 등의 정보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 ISC 의뢰로 케미파트너에서 개정된 MSDS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케미파트너의 송은경입니다. 개정된 MSDS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MSDS 제도의 개정 사항과 함께 MSDS의 제출, 비공개 승인, 대리인 제도 또한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MSDS 개정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MSDS 제도의 개정 사항은 먼저 작성 대상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MSDS를 작성하실 때 분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MSDS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MSDS의 작성 주체는 MSDS를 작성을 해야 되는 분류에 해당이 되는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자가 개정 전에 주체였다라면 개정 후에는 MSDS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또는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 즉 해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직접적으로 MSDS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MSDS를 작성을 하실 때 구성 성분에 대한 화학물질의 명칭이나 또는 함량 정보를 기존에는 개정 전에는 모든 구성 성분 정보에 대해서 MSDS 3번 항목에 다 기재를 했어야 했다면 개정 후에는 해당 구성 성분들 중에서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있는 물질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이 되는 성분들에 대해서 즉 화학물질명이나 또는 그 함유량을 영업비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개정 이전 법에서는 영업비밀로 기업이 표기를 그냥 하시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개정 후에는 영업비밀을 마음대로 기재하시면 안 되고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신 이후에 승인을 득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반영하셔서 기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의 경우는 기존 MSDS에서는 여러분들 잘 의식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1번 항목에 해당 물질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제한된 용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도를 기재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수사항은 아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48종의 용도 분류 중에 반드시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기재하도록 그렇게 필수사항으로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제도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개정 이전에는 MSDS를 작성해서 물건을 양도하실 때 MSDS를 우리 고객들한테 전달은 하셨지만 고용노동부에 제출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개정 이후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이 작성된 MSDS를 제출하시고 제출한 결과 번호를 부여받으시게 되는데 부여받은 번호를 MSDS에 기재하셔서 여러분들이 제조 수입한 목적대로 해당 MSDS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MSDS 제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SDS는 개정된 법에 따라서 제출 시기는 제조 수입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 유통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세 유예기간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DS의 제출의 주체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MSDS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자입니다. 또는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로서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수입을 하실 때 수입자 대신에 국외에서 국내로 제조자가 선임한 자를 통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성하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SDS를 제출하실 때는 당연히 MSDS 자체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또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MSDS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3번 항목에 작성을 하시는 대상 제품 내의 구성 성분 정보입니다. 그래서 구성 성분 정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MSDS 내에 모두 다 기재하시거나 또는 모든 성분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대상 물질이 MSDS 작성 기준에 따라서 분류 표시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성 성분 정보만 제출을 하시고 MSDS에는 기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분류 표시에 해당이 되는 성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MSDS 내에 모든 성분을 기재하시거나 또는 국외의 제조자가 해당 성분에 대해서 분류 표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인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면 대신하여 제출하신다라고 하면 별도로 여러분들이 구성 성분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MSDS는 제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련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DS를 제출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제출 시기는 기존 MSDS에 대해서는 즉 여러분들이 지금도 유통하고 있고 과거에도 유통을 해서 계속 유통이 되고 있는 물질들은 지금 내년 2021년 1월 1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연간 제조 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물질에 대해서는 22년 1월 16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이 500톤이다 라고 하면 그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제조 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23년 1월 16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지금 현재 취급하는 제품이 연간 제조 수입량이 1톤 미만이다. 그러면 유예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적용을 받아서 2026년 1월 16일까지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현재 기존에 유통이 됐던 제품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내까지 제출을 완료하시면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길다고 한 경우에는 당장 MSDS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는 제조 수입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 21년 1월 16일 이후로 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물질에 대해서는 제조 수입 이전에 MSDS를 고용노동부 쪽에 먼저 제출을 하시고 제조 수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하고요. 추가적으로 MSDS를 이와 같이 제출 시기에 따라서 제출하시고 나면 MSDS의 구성 내용들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변경된 내용 중에 제품명이 바뀌거나 또는 구성 성분의 정보가 변경이 되거나 또는 구성 성분들의 정보에 따라서 유해성 분류가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이 변경된 사항을 다시 재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은 앞에 설명드린 MSDS 제출 시기를 도식화해서 보여드린 부분인데요.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기존에 유통이 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최장 5년까지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기존에 유통이 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신규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제조 수입하는 제품의 MSDS는 제조 수입 이전에 먼저 고용노동부 쪽에 제출을 하시고 나서 해당 그 물질에 대해서는 제조 또는 수입을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MSDS를 제출하실 때 어떤 내용들을 주의해서 작성을 하셔야 하느냐. 즉, MSDS를 제출하시려면 먼저 MSDS를 작성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MSDS의 주요 항목 1번에서 16번 항목까지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주요 항목이 여기 보시는 제품명을 포함해서 응급조치 요령 등 해서 9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는 사항들을 상세하게 기술을 하셔야 합니다. MSDS는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취급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잘 작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에 주요한 부분은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량입니다. 그래서 MSDS를 작성을 하실 때 MSDS의 주인공은 누구냐? 3번 항목에 있는 구성 성분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인공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화학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물질 명칭과 함께 함유량을 작성을 하셔서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 정보에 대해서 그게 이 분류 표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성분 정보는 MSDS 항목상에 기재를 하지 않고 별도로 고용노동부 쪽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별도 제출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MSDS의 모든 성분 정보를 기재를 하시거나, 또는 앞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외 국의 제조자가 선임한 자로부터 해당 물질이 분류 표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확인서를 받으신다라고 하면 그 받으신 레터를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MSDS를 제출하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MSDS를 작성하실 때에는 MSDS 작성에 대한 출처를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출처가 기재된 MSDS를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제출해야 되는 MSDS 내에 영업비밀이 있다라고 하면 영업비밀을 먼저 승인 신청,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승인 결과를 받으신 내용을 MSDS에 기재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MSDS에 대해서 제품명, 제조자, 공급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MSDS의 제정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의점에 48개 용도가 이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 분류 체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 설명드린 내용 중에 국외 제조자가 확인해준 성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별도로 화학물질명을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제출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안 하실 때 국외 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이 별지 62호 서식에 해당이 되는 이 서식을 활용하셔서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MSDS를 작성해서 제출하실 때 모든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출하시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그 4개의 분류에 해당이 되는 제품 물질들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 화장품법 등 15개의 타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MSDS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학물질이 또는 혼합 제품이 일반 소비자가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 MSDS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업에서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많이 하시는데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이나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여기 보이는 5개 항목들의 상세한 정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 물질에 대해서는 MSDS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성이나 폭발성이 전혀 발현되지 않아서 위해 정도가 아주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MSDS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앞에 보여드린 그 화장품법 등 15개 제품에서 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들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15개의 법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들에 대해서는 굳이 MSDS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이 개정된 MSDS 제도에서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게 영업비밀에 해당이 되는 성분들에 대해서 비공개 승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승인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승인 신청 제도라 함은 여러분들이 영업비밀에 해당이 되는 해당 물질에 대한 구성 성분 정보와 함께 함유량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을 하실 때에는 MSDS 제출 전에 먼저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때 제출하실 때는 MSDS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출된 비공개 승인 신청 자료들은 해당 공단을 통해서 승인 심사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승인 심사 결과 승인이 허가가 되면은 통지를 줍니다. 그래서 해당 통지 번호를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야 하는 MSDS에 기재하셔서 해당 MSDS를 제출하시는 그런 프로세스로 비공개 승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MSDS 비공개 승인 제도에 대해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MSDS를 제출할 때 제출해야 되는 제품 내에 구성 성분들, 즉 화학물질의 명칭이나 또는 함유량 정보를 MSDS 내에 기재하고 싶지 않은 자가 신청의 주체가 되고요. 그래서 이 신청의 시기는 MSDS를 제출하기 이전에 먼저 비공개 승인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사유는 MSDS를 제출을 하시기 이전에 MSDS 내에 비공개 승인된 결과를 기재를 하시고 나서 MSDS를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공개 승인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MSDS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제도는 내년 21년 1월 16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21년 1월 16일 이전에 유통이 되는 기존 MSDS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내에 앞에 설명드렸던 MSDS를 제출해야 되는 유예 기간 내와 동일한 시기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신규로 MSDS를 작성을 해야 되는 신규로 제조 또는 수입을 하게 되는 제품의 경우는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하시기 전에 먼저 승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승인 신청을 한번 하시고 나서 만약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승인 인정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이후에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연장 승인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연장 승인 신청은 유효 기간이 첫 번째 비공개 승인을 받은 그 날로부터 유효 기간 이내에 연장 승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공개 승인 제도에 따라서 승인 신청은 제출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MSDS 내에, 즉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에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고 싶은 대상에 대한 신청 서류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상세 내용들은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출 방법은 MSDS 제출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적인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비공개 승인 신청의 심사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규 아이템, 즉 유통되지 않은 신규 아이템을 제조 또는 수입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 안에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을 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1개월 이전에 먼저 승인 신청을 하셔야지 그 제품에 대해서 영업비밀을 적용해서 수입하셔서 이제 국내에 유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연구개발 목적용일 때에는 승인 신청의 심사 기간이 2주로 간소화가 됩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 기간은 승인 신청 한 번 하게 되면 5년이고 지속적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승인 신청을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시게 되면 승인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이 취급하시는 MSDS 내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MSDS의 비공개 승인을 위해서는 제출 자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즉, 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시는데 그 상세한 첨부 서류는 영업비밀에 해당이 됨을 입증하는 자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영업비밀에 해당이 됨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대체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대체 자료는 다음 장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또는 해당 물질에 대해서 건강, 환경의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즉,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하는 자료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물질이 함유가 된 제품의 MSDS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분류 기준에 해당 물질이 분류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류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음을 볼 수 있는 해당 대상 물질에 대한 화학물질명 및 함유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 자료로 기재해서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기타 등등에 해당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MSDS 비공개 승인 신청 시에 앞에 살펴보셨던 제출해야 되는 항목 중에 영업비밀에 해당이 됨을 입증하는 자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요. 그래서 입증하는 자료라 함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에 해당이 되는 정보들을 수집 또는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공지성이라 함은 이 영업비밀에 해당이 되는 성분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은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제한된 인원에 공지가 되고 있음을 알리는,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하고요. 또는 비밀관리성이라고 함은 이렇게 제한된 인원에서 관리가 되면서 해당 정보를 MSDS 내에 기재를 하실 때 이제 그 해당 제품에 대해서 MSDS를 그 물질을 우리가 납품하는 기업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시는데 그 제공할 당시에도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입업체가 그 비공개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수입해서 판매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는 마지막으로 경제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이 비공개된 신청 정보에 대해서는 이게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로서 경쟁 업체에 이 자료가 오픈되지 않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같이 입증이 되어야지만이 이 비공개 승인 신청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두 다 입증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비공개 승인 신청을 했을 때 정부가 승인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결과 통지를 주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자료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체 자료입니다. 대체 자료라 하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영업비밀로 하고 싶은 대상, 물질 및 함유량에 대해서 그러면 대상 물질명을 그대로 오픈하지 않고 또는 해당 함유량을 그대로 오픈하지 않고 어떻게 기재를 할 것이냐. 그래서 대체로 기재하는 부분이 대체 자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화학물질명을 내 이름을 그대로 하지 않고 다른 별칭과 같은 대체명으로 기재를 하시게 되는데 환경부 고시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 및 작성 방법 및 자료 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에서 물질명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명으로 기재를 하시거나 또는 여기 이 고시에 따라서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그 안전보건공단에서 정하는 그 화학물질에 대한 명칭을 명명하는 대체 명명 방법으로서 기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대체 명칭으로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함유량에 대해서도 함유량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유량의 경우는 그 비공개 대상 물질이 25%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25% 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감해서 이제 기재하실 수가 있고 25% 미만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10% 범위 내에서 기재를 하시게 된다라면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신청 시에 허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공개 승인 신청에서 기재하실 때 제외되는 대상 물질이 있는데요. 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MSDS를 비공개 승인 신청에서 하실 수 없는 물질들입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조 규제 물질에 해당이 되는 제조 금지에 해당이 되는 물질 또는 허가 대상 물질 또는 관리 대상 물질, 작업 환경 측정 대상 물질, 특수건강 진단 대상 유해 인자 등에 해당이 되면 이런 물질들은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즉 화평법에 따라서 유해 화학물질이거나 또는 분류 표시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함량 기준 이상의 범위를 가진 물질, 포함이 된 물질들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실 때 이런 규제 대상 물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승인 신청에서 제외가 되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유념하셔서 승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개정 산안법에서 이제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MSDS를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거나 또는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실 때 그 해당 주체를 추가적으로 인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리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대리인 제도는 국외의 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여러분들 국내의 수입자로서 수입자가 이 지금 산안법에 따른 MSDS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또는 제출하실 때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 주체인 수입자를 대신해서 국외의 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그런 의무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는 이 대리인 제도가 없었는데 개정 산안법에 따라서는 이 대리인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수행 가능한 업무와 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누가 될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지가 있는 법인이 주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로서 수행 가능한 업무는 MSDS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 또는 MSDS를 제출하실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구성 성분에 대해서 확인 서류를 제출하실 수가 있는데 그 확인 서류 제출에 대한 대행 업무 또는 대체 자료를 즉 영업비밀 승인 비공개 승인 제도에서 대체 자료로 기재한 승인 신청 비공개 승인 신청 및 해당 유효기간이 도래하면은 연장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장 승인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업무 수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국외 제조자로서 선임한 자가 마지막으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로서 선임 해인된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한 결과 신고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증에 대해서는 내가 국외 제조자로서 선임한 자로서 여기 설명드린 업무를 수행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신고증을 수입자한테 제공을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수입자한테는 신고증 사본을 제공하시면 되고 만약에 MSDS를 제출하시거나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게 됐을 때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행위들을 직접 하셨을 때 MSDS를 제출하시게 되면 해당 번호를 부여받으시게 되고 또한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셨을 때에도 승인 번호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와 같이 받은 번호들을 반드시 MSDS 내에 기재하셔서 반영하셔서 그 부분을 수입자에게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의 업무들을 만약에 수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입자에게 제공을 해서 수입자가 이 MSDS 제도와 관련된 의무를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인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MSDS 제도에 따라서 기업이 대응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MSDS 제도에 따라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기존 MSDS를 개정 고시에 따라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내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정을 하셔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제품에 대해서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확인하셔야지 MSDS 제출 유예기간 내에 해당 물질들에 대한 MSDS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제조 수입량을 파악을 하셔서 유예기간 내에 MSDS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 21년 1월 16일부터는 제조 수입되는 신규 제품들에 대해서는 MSDS를 먼저
즉시 제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출 번호를 MSDS 내에 기재하셔서 국내에 유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취급됐던 제품하고는 달리 유예기간이 없음으로 해서 지금 21년 1월 16일부터는 먼저 MSDS를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사업장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새로이 도입을 해야 되는 제품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대상의 물질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승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영업비밀을 남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1년 1월 16일부터는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승인 신청을 그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해당 물질에 대해서 대체 자료로 기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회사 내에서 기업 내에서 영업비밀로 취급했던 정보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셔서 반드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상 물질만 선정을 하신 다음에 영업비밀을 비공개 승인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승인에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 앞에서 살펴보신 바처럼 영업비밀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신청 대상 물질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상 그 입증 자료 등을 준비를 하셔야지만이 성공적인 영업비밀 승인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물질에 대해서는 국외 제조자가 굉장히 영업비밀을 그 또한 영업비밀로 기재를 해서 구성 성분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제품에는 영업비밀로서 기재되지 않은 성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영업비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국외 제조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영업비밀 승인 신청과 함께 MSDS를 제출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서 그 대상 제품에 대한 개정 MSDS 제조에 따라서 MSDS를 제출하시거나 또는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 주체를 협의를 하신 다음에 그 대상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그 개정 MSDS 제도에 대한 의무를 이행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 화학 ISC 의뢰로 개정된 MSDS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